그분 한 분이 자꾸 떠올라요. 저만 그래요? 누구? 에 배철수? 헤어질 것 같은데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왜 어디서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가 밥을 잘 먹고 있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를 내가 얼마나 알까가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혹시 또 다른 사례가 있으실까요? 상담을 하면서 변화가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거든요. 아주 그 변화는 굉장히 느려요. 다이어트 같네요. 네. 여기 있는 상처 보여드려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케이스는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네. 그분의 첫 모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계절이었는데 두꺼운 코트를 입고 오셨어요. 저에게 이야기하면서도 떠는 모습을 하셨어요. 자기가 지금 수면장애, 불안장애가 있어서 약물 치료를 하다가 지금 잠깐 멈췄고 감당이 안 돼서 상담을 받으려고 왔다. 아들이 하나인데 지금 유치원 다니고 있는데 내가 잠을 잘 못 자고 쉽게 이렇게 자꾸 불안해지니까 감정 기복이 심해져서 자꾸 아이를 혼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로서의 내 자신감도 떨어지고 내 생활이 다 엉망이라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특이사항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상사가 남성이거나 또는 권위 있는 남성을 딱 맞닥뜨리면 무서워서 숨거나 아니면 아예 저항하거나 늘 어느 직장을 가던 상사가 남성이다 그러면 되게 불편해졌대요. 그래서 제가 친정 부모님하고 어떠신가를 물어봤어요. 친정에 가지 않는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편하고 둘이 친정이 있는 그 곳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대요. 그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 호흡곤란처럼 숨을 못 쉴 것 같고 막 구토할 것 같고 막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됐나? 몸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 친정 가려는 생각만 하면 그 증상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병원을 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던 거예요. 어릴 때 아버지가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오시면 나 어디에 숨지? 이랬대요. 아버지가 몹시 무서운 분이셨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막 몸을 막 떠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분은 어떻게 도와드렸냐면 성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영희가 어린 시절의 영희를 찾아가서 해주고 싶은 걸 해줬어요. 같이. 예를 들면 이제 어떠한 장면을 이제 설정을 하더라고요. 집에 아무도 없고 아버지하고 자기 둘이 있는데 굉장히 무섭게 혼을 내는 그 장면이었어요. 아버지가 괴물처럼 느껴졌대요.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괴물처럼. 그때 느낌이 어땠는지. 혹시 지금 그때는 말 못했는데 지금 아버지한테 어떤 말 하고 싶은지. 그때 이제 엄마가 돌아오셨을 때 무슨 이야기 하고 싶으셨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죠. 그리고 중학생이 된 영희에게 가서 해주고 싶은 걸 다 해줘보라고 했어요. 이제 그랬더니 막 감싸주고 이야기도 해주고 괜찮다라고 해주고 넌 결국 잘 살아남았다고 이야기해주고 그거를 지금 현장으로 가져온 거죠. 잘 살아남으셨어요. 잘 살아남으셨어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고 그 어려운 직장 생활도 하고 아버지와 같은 무서운 상사에도 저항을 할 수 있었다는 건 힘이 있었다는 거다. 잘 살아남으셨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다음에 왔는데 얼굴이 다른 거예요.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친정을 가지 않잖아요, 명절에. 그러면 사위가 애 데리고 혼자 처가에 가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물어보신 거죠. 도대체 왜 오질 않냐고. 이제 막 화가 나셔서. 근데 이제 사위가 얘기를 했대요. 사실은 어렸을 때가 좀 많이 혼난 걸 기억하고 있고 그 얘기를 들은 아버지가 굉장히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게 언제적 일인데 라는 생각과 함께 아버지가 연락이 왔다. 만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으면 어른이니까 남편하고 같이 만나면 좋겠다라고 했고 만났어요. 남편이 근데 마침
손을 잡고 이야기를 했대요.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 있어. 내가 옆에 있고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야. 진짜 걱정하지 마. 근데 아버지가 사과하셨어요. 미안하다. 내가 그때 너한테 그러는 게 아니었는데 아버지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 네가 용서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아버님이 한 번 사과한 게 아니고 몇 번 찾아오신 거예요. 아버지가 왜 그러셨을까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한 남성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자기 아버지를 보게 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어머니를 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보게 되면서 용서까지는 아니지만 이해하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셨구나. 얼마나 어려우셨으면 저 딸아이를 그렇게 했을까라는 마음이 들면서 조금씩 편안해진 거죠. 아주 점차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명절에 집에 갔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체적인 증상이 하나도 올라온 겁니다. 올라오지 않았어요. 잠을 잘 자시더라고요. 약물 없이. 나중에는 아버지 만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아버지는 제 6의 아버지잖아요. 부족하셨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잘 돌봐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게 가능하세요? 물어보니까 자기가 상담을 통해서 자기 사건들을 잘 들여다보고 정말 해주고 싶었던 말, 내가 정말 느끼고 싶었던 그 감정을 다 해봤대요. 네. 그리고 이 상담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기가 정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를 어떻게 좀 하려고 하는데 나 좀 도와달라고 기도 아닌 기도를 했는데 그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대요. 이제 영의 아버지가 있고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실 거니까 저기 괜찮아요. 또 아버지로서 다시 한번 내가 딸에게 잘하고 있는가. 자녀로서도 뭔가 또 나는 아버지의 변화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또 되어 있는가라고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도저히 이건 뭐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문제들이지만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렇게 관계를 따라서 들어가 보니까 결국은 또 아름답게 해결이 되는 경우를 보면서 우리 가정의 문제는 도저히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도 좀 희망이 되시지 않았을까. 맞아요. 제가 좀 조심스러운 게 이제 이게 그래도 다 좀 결말이 좀 아름다운 케이스랑 가져왔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계속 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에 있어서 나는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어떤 거는 또 타이밍이 있고 시간이 기다려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포기하지 않으시면 좋겠다는 것.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결국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다라고 하는 그 소망함을 두고 계속 삶을 살아나가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힘이 들 때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루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려고 많이 노력하거든요.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도 어쨌든 일하실 것이다. 네, 맞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 어두움이 삶의 어두움이 좋은 재료가 되는 것 같아요. 삶의 어둠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존재가 굉장히 크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올 때 열심히 사는데도 고통이 끊이지 않는 분들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삶의 어두움, 나의 삶의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건 전 빛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좀 위기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가정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밖에 나가서 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거나 친구랑 다투거나 속상하거나 좀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달려가셨어요? 저는 미우나 고우나 미우나 고우나 저희 어머니한테 달려갔죠. 네, 엄마한테. 저는 이제 밖에서 뭐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고 이래도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나의 어려움을 덧대고 싶지는 않으셨군요. 네. 궁금해지네요. 어떻게 이렇게 잘 살아남으셨는지. 하나님의 은혜죠. 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보통 에베레스트나 산을 험한 산을 등정을 할 때 베이스 캠프가 굉장히 중요해요. 안전기제 역할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출발하게 하죠. 가정은 베이스 캠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힘들면, 내가 어려울 때면 아까 미우나 고우나 가정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내가 힘을 얻고 그 따뜻함 속에 다시 한번 내가 위로를 받고 너 할 수 있어 화이팅 뭐 이런 거 받고 다시 세상으로 힘을 나아갈 수 있는, 특히 코로나 시대의 가정이라는 거는 정말 다시 한번 베이스 캠프 역할에 되돌아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크리스찬들이, 우리 가정들이 제대로 잘 가고 있는지를 한번 성찰하고 되짚어 봐야 하는 하나님의 초대가 아닐까? 더 늦기 전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베이스 캠프가 되기 위해서, 진짜 안전한 공간이 되기 위해서 얼만큼 노력을 하시냐는 거죠. 베이스 캠프는 당연한 게 아니고요. 당연하게 생기지 않습니다. 네. 대부분의 경우는 가정 하면 저절로 그냥 어쨌든 우리는 엮여 있기 때문에 저절로 그냥 굴러가는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더 많이 부딪히게 될 때 오히려 가정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할 수 있는 기회다. 그렇죠. 네, 중요한 말씀을. 네. 네. 오늘의 이야기가 좀 여러 가정에 대한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어떻게 좀 정리가 되면 좋을지 마무리를 좀 해주신다면. 사실은 삶은 구비구비가 저는 다 고난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네. 결혼이 문제고, 결혼하면 자녀 낳는 게 문제고, 자녀를 낳으면 양육하는 게 문제고. 그렇죠. 네. 또 자녀를 독립해서 보내면 또 그 손주까지 문제고. 그러니까 결국 삶은 계속적인 숙제가 이어지는데 그것만 포커스를 두면 우리는 고통 그 자체인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 삶의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잇대어 있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은 잘 될 거예요. 사실 지금 다들 힘든 상황일 거예요.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입니다. 오늘 아라복강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안에 풀리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 가정의 문제들, 하지만 오늘 선생님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반드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여기서 이야기 마쳤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이우영 선생님의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거나 이전에 여러 가지 갈등들을 잘 해결한 사례들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매주 수요일 극동방송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는 이우영 사모님의 마음 이야기를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더 많은 갈등 해결의 이야기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네. 배종옥 배우님의 목소리를 그렇죠. 듣는 것 같은 느낌으로 배우님으로부터 듣는 느낌으로 마음이 네, 치유되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아라복강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네. 크리스찬 궁금증 타파 프로젝트 어디 한번 알아볼까?